지난번 한강뷰 오피스텔 음. 조회수가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역주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나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알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카야쌤이 입은 옷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옷 예쁜데 어디서 산 거냐. 저는 사실은 약간 포트폴리오론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할 때도 전세, 월세, 공시를 비율을 항상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33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2년 동안 거의 80%를 월세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다. 이제 마음은 편하죠. 그동안 국지적으로 역전세가 일어났던 지역들은 있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 할 것 없이 역전세가 싹 다. 나와서 전 정권에서는 욕심쟁이, 그다음에 이번 정권에서는 사기꾼, 사기꾼. 잠재적 사기꾼의 시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를 점차 없애야겠다. 80% 정도로 월세를 다 전환을 시켰고 그 중에 한 15채 정도는 이렇게 공실로 두고 단기 임대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세입자들이랑 이렇게 분쟁이 싫은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졌다. 하도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임대차 시장에 세입자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세입자들한테 정말 이게 좋은 일일까? 전세가가 서울은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집에 화자가 생겼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줬어요. 그동안은. 임대인들이 뭐 고쳐주세요. 그럼 네 이번에 뭐 얼마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집도 관리가 잘 되고 세입자의 관계와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사 가실 때도 그동안 여기서 아기 만들어서 가요, 분양받아서 가요, 너무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그냥 잠재적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다 월세로 변경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기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는 방향성이고 그게 거의 마무리가 돼요. 거의 올해 12월이 되면 월세 전환이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거의 전세는 남아있지 않은. 거의 전세가 남아있지 않고 아니면 전세가가 서울 좀 핵심지가 되겠죠? 그런 곳은 굳이 뭐 월세 전환을 해도 왜냐하면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은 월세가 그렇게 수익률에 맞지 않거든요. 아파트가 좀 더 심해요. 근데 지금 소형 아파트 위주로 수익률이 충족이 되고 있어요. 원래 원룸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투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월세 수익률 전환을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대형 아파트라든지 전세가율이 아니라 전세가 자체가 높은 곳들은 굳이 월세로 전환해도 조금 수요가 그렇게는 많지가 않다. 전세가가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그렇죠. 하락론이든 아니든 이건 진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다시 뭐 이렇게 세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좀 염증을 느꼈다 해야 되나? 그럼 전세 세입자랑 부딪히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는 싫다. 계약갱신이라든지 뭐 그런 싫다. 수리라든지 뭐 이런 게 이런 저의 심정이 지금까지 되게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전세가를 올리면서 집을 수리를 해주고 도배장판은 당연히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세입자 바뀔 때마다. 지금은 세입자가 뭐 고장났다 그래도 안 고쳐줘. 나가 이거지. 월세로 바꾸고 나서 월세 어차피 우리 집 싸게 있으니까 뭐 싫으시면 나가세요. 이런 마인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약간 지렁인 거지. 그동안 세금 다 내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렁이보다는 아나콘다. 그 정도 주택수면은 네. 아나콘다. 아나콘다도 꿈틀한다. 꿈틀한다. 확 잡아먹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그리고 약간 선진국화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가 없어지고 차라리 월세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네. 전세와 항상 월세가 서로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이제 막고 전세가 없어지고 그럼 점점 월세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2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원하는 것 같고 또 임대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임차인도 지금 전세를 무서워하고 멈춘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수도권 지역은 또 조금씩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 지금 일단은 우리 상반기 때 그때 찍었을 때 9억 이상의 거래가 더 훨씬 많았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억 이상의 물건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상급지가 가면 응원해라 그냥. 그래야지 내 거가 간다. 지방이든 뭐 서울의 중하급지든.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상급지가 많이 올랐어요. 포레오도 10억 넘게 올랐고 잠실주공 5단지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10억 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일 작은 타입 3차 타입이 지금 30억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차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주춤? 어차피 대출을 안 받으신 돈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럼 상관없고. 근데 얘네들이 잘 가주니까 이제는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아이들, 대출이 가능한 아이들. 지금 대출이 경쟁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급지가 저렇게 갔는데 나는 정책 자금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오히려 9억 이하의 거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찍었을 때는 9억 이상이 많이 거래가 됐다. 근데 지금은 시점은 9억 이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가 지금 오르고 있다. 거래가 많이 생기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거는 호가 변동이에요. 매물이 아무리 늘어도 네. 매물이 뭐 100개였다 200개로 늘어났어. 근데 예전에 매물이 뭐 50개였는데 호가가 5억이었어. 근데 지금 호가 7억 8억이야. 근데 매물이 200개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 급한 사람들은 매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나 좀 내려볼까? 할 수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몇 개나 될 거냐? 왜냐하면 그 2년간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만약에 급매로 던질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던졌을 거다. 힘들었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견딜 수 있는, 지금 급매로 내가 던지지 않아도 여력이 생겼죠. 왜냐하면 금리 내려가고 있죠. 이번에 한번 내렸지만 지금 그것도 뭐 억지로 막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왜냐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리려고 저렇게 밑밥 가는구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집값이 막 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더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치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을 막 샀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누르면서 억지로 대출을 앞으로 전면 금지합니다. 잔금 대출 안 됩니다. 갈아타기 대출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주춤하니까 그래 하면서 금리 살짝 내려준 거죠. 네. 근데 어떤 금융권에 가도 내년에 금리가 내릴 거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거든요. 보통 한 3차례 정도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금리 내리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부담이 확 줄어들죠. 맞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대환대출 하고 왔거든요. 새마을금고 6.8%를 4.8%로. 그러니까 2%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제가 그 대환대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안 벌어도 되는 거죠. 덜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기존 보유자들이 더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또 두 번째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올해 초나 작년에 전세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 금매로 팔지 않아도 전세 한 번 더 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매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큰일 나는 게 아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아파트를 갭을 끼고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했더니 세입자가 갱신을 원한다. 이제 계약갱신권은 쓸 수가 없어요. 쓴 매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세를 7,000원 올리기로 했다. 그것도 뭐 시세대로는 사실은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재계약이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7천만 원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계약서 써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기존 보유자들은 전세를 다 증액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역전세 그래프가 거의 올해 10월, 11월이 끝나요. 역대로 이제 전세가가 올렸던. 이게 역전세도 이제 다 끝났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금리 떨어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급할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시가가 올라간 거는 그동안 상반기에 매매가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가격에 한번 팔아볼까? 이 가격은 내가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정도는 난 던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급해서 쫄려서 우리 작년에 역전세 막기 위해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때문에 허덕여서 지금 금매를 내놓는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급한 사람 다 팔았겠죠. 매물의 관점에서 단순히 그 숫자의 증감이나 이것만 볼 게 아니네요. 네. 양과 질을 다 봐야 되겠네요. 호가의 변동사항. 그다음에 그 성격.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오피스텔 많이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월세 계약하러 갔었거든요. 네. 이제 어때요? 이랬더니 이제 매물은 아직도 뭐 4억 뭐 후반에서 5억까지 변동인데 일단 제가 산 가격보다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올랐는데 근데 싼 거는 왜 아직도 그렇게 싸요? 이게 좀 이제는 올 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월세가 꼈거나 아니면 전세가 너무 낮게 되어 있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드는 물건들. 그러니까 걔가 지금 입주 물건은 전세가 4억 2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입주 가능한 매물에 지금 내가 4억 7천에 매수를 하면 사실 걔 5천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 뭐 강남 4구에, 강남 3구에 투룸 오피스텔 그 정도면 대단지. 그러면 나쁘지 않지만 왜 아직도 4억 뭐 5천, 4억 6천짜리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 월세 뭐 2천에 얼마 있어요. 아니면은 전세 뭐 3억 2천에 있어요. 이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죠. 1억 2억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사요? 그거 살 돈 있으면 아파트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내가 지금 입주 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세 세팅이 가능한 매물들은 이제 거의 5억대가 되어야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터 하면서 데이터 숫자로만 보면은 그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